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 지구 내부 구조가 궁금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잘라보면 껍데기, 흰자, 노른자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지구 내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진파 연구로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처럼 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런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쭉 전파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전파되어진 지진파는 세계 곳곳에 설치된 지진 관측소에 있는 지진계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진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하와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지진의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11분 3초 후에 지진파가 도달해서 기록이 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12분 50초 후에 지진파가 도달해서 기록이 되고요. 뉴욕은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지니까 14분 11초 후에 지진파가 도달되어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지진파가 서로 다른 시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때 과학자들은 이런 여러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파의 도달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가로축이 이 진앙의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지진파의 도달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P파와 S파의 진앙 거리에 따른 지진파의 도달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진파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때 그래프에서 x분의 y가 기울기인데 x분의 y가 거리분의 시간이잖아요. 거리분의 시간이 기울기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는 기울기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분의 1을 가지고 이 각각에서의 지진파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이 지구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전파 속도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처럼 지표로부터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떠한지를 계산해서 P파와 S파의 지표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진파 연구를 하는데요. 자, 지진파 연구가 지구 내부 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요. 지진파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속도가 달라지거나 굴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진파는 파동이잖아요. 지진파와 같은 파동은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파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진파의 이 속도가 달라지면 이 경계면에서 지진파가 꺾이게 되잖아요. 원래 파동이 속도가 달라지는 경계에서 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진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진파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고 또 굴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파 연구가 지구 내부 조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뒷장부터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그럼 우선 학습지 1번에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 분포 곡선을 가지고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은 1909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지진을 연구하던 중에 지진파의 속도가 깊이 약 35km 부근에서 급격히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모로비치치는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이 지구 내부의 지표면과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후에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로축은 지표로부터의 깊이 킬로미터고요. 세로축은 P파와 S파의 지진파의 속도 킬로미터 퍼 초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같은 층이잖아요. 같은 층은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같은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는 게 보이죠. 이거는 원래 그런 건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깊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표로부터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표로부터 깊이가 대략 5에서 35km인 경계면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지표로부터 깊이가 2900km인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표로부터의 깊이가 5100km인 부분이고 여기는 지표로부터의 깊이가 6400km인 부분인데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깊이 약 35km에서 P파와 S파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깊이 2900km에서 P파의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S파는 전파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깊이 5100km에서 P파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세 곳이 있잖아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이유는 물질의 종류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곳을 경계로 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물질의 종류나 상태가 달라지는 이 네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지표에서 5 내지 35km까지 여기가 바로 지각이고요. 지각 밑에서 깊이 2900km까지가 바로 멘틀, 2900에서 5100km까지가 외핵, 5100에서 6400km가 지구 중심이에요. 여기까지가 내핵, 그리고 외핵과 내핵을 합쳐서 그냥 핵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지구의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이 4개의 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의 종류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구 내부에서 4개의 층이 있으니까 경계면은 3개의 경계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 내부의 경계면을 발견한 과학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모로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구 내부 구조 연구에 지진파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이고요. 이분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이 모로비치치의 이름을 따서 모로비치치 불연성 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로비치치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지각에서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불연속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뭐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여기 면을 모호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과학자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을 구텐베르크 불연선면이라고 부르고요. P파가 갑자기 느려지고 S파가 전파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구텐베르크 불연선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멘틀과 외핵의 이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이 구텐베르크다는 얘기고요. 이분을 레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레만의 이름을 따서 레만 불연선면이라고 부르고요. 피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것을 보고 레만 불연선면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핵과 내핵의 이 경계면이 레만 불연선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계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 분포 곡선을 통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어떤 상태의 물질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진파 속도 분포 곡선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는요. 외핵에서 S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요. 보시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는 고체 상태에서만 통과할 수 있죠.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지각과 멘틀은 S파가 통과했기 때문에 지각과 멘틀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액체이거나 기체인데 온도나 압력을 따져봤을 때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에서 S파가 나타나지 않는 걸 봤을 때 외핵은 액체 상태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냐면요. 보통 고체가 액체에서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더 빨라요. P파를 보시면요. 멘틀에서 외핵으로 가는 이 경계에서 P파의 전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에서가 액체에서보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멘틀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니까 고체에서는 P파가 속도가 빠르고 액체에서는 P파의 속도가 느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멘틀은 고체, 외핵은 액체구나 라는 것을 또 이 P파를 보고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핵의 경우에는요. 외핵에서 내핵으로 들어갈 때 P파의 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요. 그 얘기는 외핵이 액체이고 내핵이 고체라면 고체에서 P파라고 하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통해서 외핵은 액체지만은 내핵은 P파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고체 상태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내핵에서 P파가 빨라지는 이유는 내핵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내핵은 고체인데 왜 S파가 통과하지 못할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S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면 외핵 안쪽에 있는 내핵은 당연히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내핵이 고체 상태이더라도 S파는 외핵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내핵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 거예요. 이번에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 말고요.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렇게 굴절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같은 층은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같긴 한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진파라고 하는 파동은
속도가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니까 속도가 아래쪽보다 위쪽이 느리니까 이 지진파라고 하는 파동은 속도가 느린 위쪽으로 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지진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굴절되어지는 이 경계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지진파를 분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기 지점이 진원이어서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 지표에 지진파가 도달을 하는데요. 여기 지진 관측소에 있는 지진계에서는요. P파가 도달한 다음에 S파가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진 관측소에 있는 지진계에서는요. 지진파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진 관측소의 지진계에서는요. P파만 도달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전파가 되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 지구의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지각과 멘틀, 여기가 외핵, 여기가 내핵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각과 멘틀은 고체니까 이런 식으로 P파, S파가 다 전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점은 P파, S파가 모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 P파와 S파가 지각과 멘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외핵 경계면에서 이 외핵에서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바뀌니까 이 지진파가 크게 굴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핵에 들어올 때 크게 굴절을 하고 외핵에서 멘틀로 나갈 때 또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변하니까 또 크게 지진파가 굴절을 해서 여기에 지진파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여기 지표 부분에서는 P파, S파라고 하는 지진파가 전혀 도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계에 지진파가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암령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으로부터 103도에서 142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표에서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달하지 않는데 여기를 암령대라고 하고요. 어두울 암,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진파가 없으니까 어둡다. 그런 의미로 암 써서 암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령대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 약 2,900km 깊이에 이 외핵이 있는데 외핵에서부터 멘틀과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다른 성질의 물질이 있으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그래서 이 지진파가 멘틀에서 외핵으로 들어갈 때 크게 굴절하고 외핵에서 멘틀로 나올 때 크게 굴절하기 때문에 여기 암령대 부분에서는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외핵은 액체이기 때문에 S파는 멘틀까지는 전달되어지지만 S파는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외핵은 액체니까 S파는 이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진파 중에 P파만 외핵을 통과해서 여기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핵을 통과해서 전달되어지는 지진파는 모두 P파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에서부터 142도 이상 되어지는 여기 부분에서는 P파만 도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진파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하 약 2,900km 깊이에 액체 상태의 외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파를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학습지 2번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이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각은 고체 상태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어요. 보다시피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지각의 종류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육지에 있는 지각이 대륙 지각이고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이 해양 지각인 거예요.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면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여기 내용부터 볼게요. 모호면을 경계로 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었고요. 그리고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해양 지각은 멘틀보다 가벼운 물질, 즉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 멘틀이 밀도가 큰 물질이고요. 그 다음 해양 지각, 그 다음 대륙 지각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에 대해서 비유 실험하는 것을 보면요. 밀도가 작은 나무가 밀도가 큰 물 위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멘틀이 밀도가 크니까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밀도가 작은 이 지각이 떠 있는 거예요. 원래 밀도가 작을수록 뜨고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리고 모호면 깊이가 더 깊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높이 솟아있는 지형일수록 멘틀에 깊게 잠겨있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에 비해서 더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35km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5km예요. 그래서 이 지각의 깊이는 지표에서부터 5km인 게 이제 해양 지각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35km인 게 대륙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값으로 적혀져 있는 거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면요. 비교 실험에서 보시면 물 위로 높게 올라온 나무도막이 물 위로 낮게 올라온 나무도막보다 물속에 더 깊게 잠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밀도가 큰 게 멘틀이고요. 밀도가 작은 지각이 그 위에 떠 있는데 여기가 육지니까 대륙 지각, 여기가 바다니까 해양 지각이잖아요. 그때 보시면 위로 높이 솟아있는 지형일수록 멘틀에 깊게 잠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멘틀의 여기 깊이를 경계로 해서 봤을 때 위로 높이 솟은 곳은 저밀도층이 두껍고 고밀도층이 얇아요. 그리고 낮은 곳은 저밀도층이 얇고 고밀도층이 두꺼워요. 그러면 여기 깊이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위로 높이 솟은 곳은 이게 두껍긴 하지만은 저밀도가 두껍고 거기에 더하기 고밀도가 얕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얇은 부분은 저밀도가 얇은 대신에 고밀도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서로 더하기해서 보면 이 깊이에서는 받는 압력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육지 부분은 가벼운 게 두꺼운 대신에 무거운 게 얇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 부분은 가벼운 게 얇은 대신에 무거운 게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깊이에서 눌려지는 압력을 비교하면 결국 같은 압력만큼을 누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대신에 가벼운 부분이 많이 누르고 있는 것이고 얇은 대신에 무거운 부분이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결국 같은 깊이에서 눌려지는 압력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위로 높이 솟아있는 지각일수록 멘틀에 깊게 잠겨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륙 지각에서 특히 높은 산맥의 경우에는 지각이 70km 정도로 두꺼운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각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을 알아볼게요.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지표로부터의 깊이가 약 2900km까지 여기층을 멘틀이라고 하는 거고요. 멘틀의 물질의 상태는 고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냥 고체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지각으로부터의 깊이와 압력과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각에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 중심 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그러니까 이 누르는 이 힘이 당연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멘틀의 경우에는 지각에 비해서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각은 고체 상태였고 멘틀은 고체이긴 한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흐를 유, 움직일 동, 그러니까 흐르고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고체 상태가 멘틀에서의 물질의 상태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멘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예요. 여기 보시면 실제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상대적 거리로 계산을 해서 표현한 지구 내부의 모형인데요. 지금 지구가 9인데 9의 8분의 1 부분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걸 보시면 보다시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멘틀이 가장 두꺼운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멘틀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차지하는 부피는 사용된 고무 찰흙의 양으로 알 수 있잖아요. 보다시피 멘틀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고무 찰흙의 양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멘틀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80%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외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구 안쪽에 있는 걸 핵이라고 하잖아요. 핵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바깥외죠. 바깥쪽에 있는 핵을 외핵이라고 하는데요. 외핵은 지표에서 깊이가 2900km부터 지표에서의 깊이가 5100km까지의 2층이 바로 외핵이에요. 외핵은 물질의 상태가 액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외핵에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추정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외핵은 내핵도 마찬가지인데 이 핵 자체가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핵의 경우에는 안내자잖아요. 안쪽에 있는 핵을 얘기하는데 내핵은 외핵처럼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신 상태가 고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인 거고 내핵은 고체 상태인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 외핵에서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라는 것은 외핵의 온도가 철과 니켈의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철과 니켈이 녹아서 외핵에서는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핵에서는 철과 니켈이 고체 상태로 있죠. 왜냐하면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기는 한데 압력이 무진장 높잖아요. 압력이 높으면 녹는 점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압력, 이 눌러주는 힘이 높으면 물질이 좀 더 뭉쳐지게 되니까 액체보다는 고체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액체가 되기가 힘든, 녹기가 힘드니까 녹는 점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핵은 외핵보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철과 니켈의 녹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철과 니켈의 녹는 점보다 내핵의 온도가 더 낮으니까 내핵에서는 철과 니켈이 녹지 못하고 고체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핵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죠. 앞에서 얘기했죠.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니까 내핵에서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거예요. 영화 코어의 한 장면인데요. 탐사선이 지구 내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압력이 높고요. 이렇게 누르는 힘이 높으면 물체가 찌그러지겠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
It's okay. It's okay. Get the box! No, Josh! Josh, we can override him! We can get him! We can get him! Get him! Get him! Back! Back! Override the ejection system! Beck, no! One damaged compartment threatens the whole ship. Back! Back! Override the ejection system! Serge, we're right here, okay? We're not gonna forget about you, man. Serge! Josh, Serge! can you hear me? Hey, buddy, look in your monitor right now. Serge, look in your monitor. I'm right here. Serge. Josh, I can't see you. Braz is gonna override the doors manually, okay? We're working on it right now. Braz, how long? Joshua, As fast as I can, pull as fast as I can. I'm a bit scared. We're going right now. Shouldn't be 2 seconds, all right? Josh! Beck, override the ejection systems, okay? Damn, I don't think Beck can hear me. Serge, look at me now, Serge! Serge, we're right here, okay? We're not gonna forget about you, man. Man,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right now. We're working on it, all right? I don't... Stay with me here, okay? I don't know Okay, what to do. you can hear me now? All right, here I am. I'm not gonna let you go, man. I'm not gonna let you go, all right? Stay with me here, okay? I'm gonna come to Paris and we'll go out, all right? After this is all said and done, all right? S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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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구 내부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물체가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핵은 가장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장 밀도가 큰 물질로 내핵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밀도를 따져볼게요. 밀도 그래프를 보시면 지각, 그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핵은 고체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외핵은 액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이 철과 니켈이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철과 니켈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큰데 원래 이제 액체보다 고체가 더 이제 빽빽하니까 밀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핵이 밀도가 가장 큰 물질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외핵이 두 번째로 밀도가 큰 물질이고 그 다음 멘틀의 경우에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감남암질 암석은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화성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각인데 지각 중에서도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은 현무암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잖아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화성암들을 현무암질 암석이라 그러거든요. 이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강암이 밝은 색을 띠잖아요. 이 화강암질 암석은 밝은 색을 띠고 있는 화성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밀도가 클수록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장 밀도가 큰 내핵에 있는 고체 철과 니켈이 지구 중심에 가라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을수록 점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서 바깥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핵은 가장 무거운, 밀도가 가장 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